라인을 왜 이렇게 가느다란 것입니까? 베이스 잡을 때는 8파운드, 10파운드, 12파운드, 우럭 잡을 때는 뭐 10파운드, 12파운드, 14파운드 막 쓰는데 왜 송어가 요만한 것도 아니고 이만한데 왜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이만한 송어를 잡는데 그럼 줄이 뚝뚝 끊어질 거 아니냐? 송어 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원피싱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송어 루어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송어 루어 낚시를 하는데 캐스팅이 잘 안 된다, 미끼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라든가, 아니면 고기는 큰데 왜 가느다란 라인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잡았는데 바늘이 펴지거나 줄이 터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낚시를 잘 알지 못하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설명이니까 송어 낚시 고수분들은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장비가 제일 중요하겠죠? 낚싯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송어루어 낚싯대인데요. 송어루어 낚싯대는 길이가 보통 5피트에서 6피트 내외 짧아요. 송어 낚시, 루어 낚시가 겨울에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냉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울 때 하는 낚시가 송어루어 낚시입니다. 근데 여름에 날 따뜻하고 더울 때 쓰시던 우럭 루어, 배수 루어 낚싯대보다는 짧습니다. 액션도 굉장히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무슨 액션이냐면 울트라 라이트 액션입니다. 울트라, 굉장히 라이트한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예, 울트라 라이트 액션이 기본이고, 요거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라는 게 라이트 액션이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게 엑스트라 울트라 라이트가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그냥 울트라 라이트 쓰시면 무난합니다. 예, 길이는 6피트 내외, 길어야 6.6피트 내외. 그러니까 멀리 날리고 싶다, 그럼 6.6피트까지도 나옵니다. 길이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왜 이게 이렇게 부드러우냐? 이거 너무 뚝 부러지는 거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채비가 안 날아가는 데에 대해서 본인이 쓰시던 루어대로 캐스팅을 하는데 잘 안 날아간다. 그게 여기 이 액션에 있습니다. 우선 송어 낚시할 때 많이 쓰는 제품들이 스푼 제품들을 쓰시거나 이렇게 마이크로 지그헤드 같이 굉장히 가벼운 미끼를 쓰시는데, 이게 낚싯대가 뻣뻣한 낚싯대면 이런 미끼들이 캐스팅이 되질 않아요. 날아가지를 않아요. 휙 던지면 앞에 탁탁 꽂혀요. 이렇게 쫙 날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앞에 툭툭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면 미끼의 무게로 던지기보다는 이 낚싯대 액션의 탄성으로 날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는 부드러워야 된다. 낚싯대가 선택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릴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릴을 선택을 하시는데 송어 루어는 굉장히 가느다란 라인을 씁니다. 보통 파운드로 했을 때 3파운드에서 5파운드까지 제일 많이 쓰시는데요. 호수로 따지면 0.6호에서 1호, 1.2호까지도 쓰십니다. 그러면 그 라인 호수에 적정한 사이즈의 릴의 크기는 500번에서 1000번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릴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은 종류가 합사, 일반 합사, 나일론, 그 다음에 카본, 세 가지가 있어요. 가을 시즌, 초겨울 시즌에는 세 가지 라인 어느 거나 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낚시를 하시다가 낚싯대 초리대 끝에 얼음이 얼기 시작을 한다거나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 라인은 나일론 줄 루어, 그러니까 나일론 줄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사는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릴에 감아놓으면 얘가 얼어버려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카본 라인은 얘가 좀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면 좀 빳빳해지는 카본 라인보다는 좀 부드러운 나일론 줄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줄에 대해서 뭐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그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 줄 라인 영상 보시면 라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라인을 왜 이렇게 가느다란 것입니까? 베이스 잡을 때는 8파운드, 10파운드, 12파운드, 우럭 잡을 때는 뭐 10파운드, 12파운드, 14파운드 막 쓰는데 왜 송어가 요만한 것도 아니고 이만한데 왜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미끼 운용의 이유 때문입니다. 미끼가 1g에서 3g 내외에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굵어버리면 아무리 낚싯대가 탄성이 좋아도 라인이 움직임을 저항을 주게 돼요. 그래서 무게감이 없는 라인을 써야지만 미끼의 운용도 쉽고 캐스팅도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라인이 이렇게 가느다라면 이만한 송어를 잡는데 그럼 줄이 뚝뚝 끊어질 거 아니냐. 줄이 끊어짐을 방지하는 거는 뭘로 하느냐. 아까 낚싯대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 탄성이 줄의 끊어짐을 잡아줍니다. 당기면 얘도 휘어졌다가
또 들땡기면 좀 펴졌다가 하면 탄성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릴 앞에 보면 스풀을 잠가주고 풀어주는 드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꽉 잠그면 스풀이 꽉 잠기지만 드랙을 좀 풀어주면 요 스풀이 돌아갑니다. 들리시죠? 보이시죠? 삑삑삑 돌아가. 이게 뭐냐면 내가 라인을 감더라도 고기를 잡고 릴링을 하더라도 고기가 힘을 쓰면 얘가 역회전을 해서 줄이 풀려나갑니다.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로드의 액션과 라인의 탄성도 드랙, 스풀의 유연함으로 줄 끊어짐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바늘도 덜 펴지고 채비 손실도 없고 줄도 안 끊어지고. 송어 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장비의 조화예요. 조화와 조합이 맞아야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캐스팅이 안 됩니다. 멀리 날아가질 않아요.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줄이 끊어지거나 바늘이 펴져요라는 거 해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큰 미끼 쓰면 되지 않습니까? 무거운 거 쓰면 되지 않습니까? 송어는요, 이제 낚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층에서 유영을 하는 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고 바닥을 찍고 긋는 낚시가 아니고 캐스팅을 하고 어느 정도만 수심을 가라앉힌 다음에 감아서 액션을 주는, 그걸 공격하는 성격의 낚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끼가 가벼워야지만 가라앉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그 속도에 맞춰서 릴링을 하더라도 더 유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미끼들이 굉장히 가볍게 나오는 겁니다. 송어 낚시 하실 때는 미끼가 소프트 베이트, 웜이죠. 그 다음에 하드 베이트, 미노, 그 다음에 메탈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스푼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송어용 떡밥도 사용을 하십니다. 보시면 여기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송어용 웜입니다. 이것도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송어용 웜이에요.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색상도 여러 가지고, 미끼도 요거는 굉장히 작아요. 구데기만 해요. 구더기 조그만 거만 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스푼 종류, 스푼 아시죠? 스푼 종류, 이런 스푼 종류도 사용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노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 쏘가리나 배스 잡을 때 쓰시던 송어용으로 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커트가 달려있는 지그헤드, 이런 종류의 제품도 쓰십니다. 다 무게는 3g대 내외에 이 무게들이. 자, 지그헤드 루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지그헤드가 매도시장, 이거는 마이크로 지그헤드입니다. 이런 지그헤드, 무게감이 거의 없는 이런 지그헤드. 일반 지그헤드도 보시면 32분의 1온스, 22분의 1온스, 아주 가벼운 지그헤드 씁니다. 이런 미끼를 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떡밥이 나옵니다. 그냥 병 열으셔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하셔가지고 바늘에 달고 던지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마커를 이용해서, 마커 채비라고 하죠. 띄올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밥이 둥둥 중간에, 그러니까 표면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수심층, 목적 수심층에 가라앉게 해서 낚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조합이 맞으면 즐겁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송어로 낚시를. 자, 그럼 잡았어요. 잡으면 이제 부수적인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뜰채. 송어는 냉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탁 잡는 순간 화상을 입어요. 이게 사람의 손이 송어가 느끼기에는 거의 불덩이를 대는 것과 그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딱 잡으면 화상 입은 것이 나중에 이렇게 곰팡이 핀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뜰채를 사용을 합니다. 집에 가져가셔서 드신다 그러면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요즘엔 또 잡아서 놔주는 릴리즈 낚시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뜰채를 이용하셔서, 여기 보면 송어 뜰채는 이 망이 일반 헝겊실이 아니고 실리콘이나 러버 재질,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떠서 손 대지 마시고 이런 집게나 바늘 빼기를 이용해서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놔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두저두 싫고 뜰채질도 싫으면 딱 고기를 물 위에서 딱 띄운 상태에서 바늘 빼기를 사용하셔도 돼요. 송어용 바늘 빼기가 따로 나옵니다. 일반 붕어용은 좀 너무 작아서, 송어용이 크게 원형도 있고 기역자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고기가 머리만 딱 나오게 해서 채비에 넣고 바로 바늘 빼기 해서 릴리즈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본인이 먹을 거 아니라면, 본인이 가져갈 거 아니라면 절대 손을 대는 거는 금지예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거는 송어 루어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합이 잘 돼야 된다를 강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캐스팅에 대한 문제, 미끼 운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펴짐, 줄 터짐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토대로 잘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겠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송어 루어 낚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